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잘 버티던 우리 시장 결국 좀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제 뉴욕 증시 영향이 컸겠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자 코스피 특히 이 기관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며 1.68%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비제조업 PMI가 8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나다 보니 연준의 긴축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 우려가 자극되며 원달러 환율 다시 1,300원을 돌파했고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자금도 이렇게 거칠게 빠져나갔습니다. 네, 어제는 그나마 중국 양회 때문에 기대감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하단에 좀 지지를 받았는데 네. 오늘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국 증시도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 전망은 긍정적인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회복을 모멘텀으로 중국 증시의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 연말까지 MSCI 중국 지수가 지난주 대비 24%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장밋빛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현재로서 우리 시장은 긴축 공포와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줄다리기를 하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킹달러가 다시 돌아온 게 걱정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환율이 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오늘 장이 끝나고 정부 당국자들이 모였다는데 좀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결국 오늘 2달 만에 다시 1,300원을 돌파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레벨 부담에 따른 고점 매도와 또 우리 당국의 이렇게 경기 심리, 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등이 있기에 상단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환율 전망을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킹달러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9원 급등한 1,304.9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달 초 1,216원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루 평균 변동폭이 7.1원에 달해 환율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랠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파적인 FOMC 의사록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는 가운데 기대 이상인 미국 경제 지표에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강달러의 원인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시장의 빅 이벤트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글로벌 달러랑 달러 환율이 연초 1200원대 초반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또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란 전망 등이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5% 이상 하락하면서 한국은 러시아 등과 함께 통화 가치 하락폭 상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추세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일단 오는 4월 우에다 일본 중앙은행 신임 총재 취임 이후 일본의 통화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부각된 엔화가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은 사실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유로화 반등에 따른 영향, 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달러는 추세적으로 좀 약세 쪽으로 다시 전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긴축 불안감을 고려해 원달러 환율 상단을 1,350원대까지 열어두되 상고하저 흐름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달러 약세 전환 시점을 살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빅스텝의 킹달러에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투자자들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데 박 기자, 언제쯤이면 시장이 좀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일각에선 3월 정도면 금리 상승세도 진정되고 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 수출이 단기적으로나마 하락 속도가 진정될 수도 있는 시점이고 수급 측면에서도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자금들도 유입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내일 새벽 공개될 FOMC 의사록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빅스텝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이뤄졌을지, 즉 공격적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SM이 화제였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소식들로 다시 한번 시장이 들썩였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하이브가 공식적으로 SM의 일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전해진 한편에선 이수만 전 총괄이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한 채 양보 없이 강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의 첫 신문기일. 이전 총괄 측은 상법상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제3자 신주 발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이번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SM이 주장한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은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고 보는 게 명확해 보이고요. 현 경영진이 외부의 세력과 연합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SM 측은 이번 사안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오래전부터 상당한 이익을 취해온 이수만 전 총괄이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발언을 통해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어떠한 기업이 건전한 경영 판단으로 회사의 경영 구조를 사업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금 그에 대해서 저지하고 방해하려는 것을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오는 28일까지 내달라고 했는데 현재로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상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의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제3자 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제3자 신주 발행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SM이 카카오에 발행한 신주와 전환사채의 목적을 어떻게 볼지가 핵심 쟁점인데 재판부의 판단은 카카오 신주 발행일인 다음 달 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의 SM 지분 일부를 사들이며 SM 1대 주주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당초 하이브의 SM 지분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6일이었지만 이를 열흘 넘게 앞당겨 거래를 매듭지은 겁니다. SM 엔터테인먼트에 2천여억 원을 투자하며 2대 주주를 노리다 이전 총괄의 반발에 부딪힌 카카오는 일단 눈에 띄는 대응 없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네,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6일까지는 좀 긴장감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이브 주가는 어땠습니까? 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7%가량 빠지는 가운데서도 하이브는 3%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6%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베스증권은 하이브가 SM지분을 39.8%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하이브 목표 주가를 19만 6천 원에서 무려 37만 원까지 올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고요. 또 K-팝 글로벌 점유율 확대에 따른 레이블 기업 가치의 상승, 위버스의 이익 극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증권의 SM 인수 관련 이슈는 주가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하이브가 위버스의 다양한 기능 추가와 미국 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다며 역시 올 하반기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브보다 주가가 더 오른 엔터 종목이 있는 것 아십니까? 하이브보다 더 오른 곳이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JYP 엔터입니다. 오늘 JYP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4%대 상승했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은 지난달 16일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26거래일 연속으로 JYP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몰린 종목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다뤘던 2차 전지주들을 빼놓고 나면 JYP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6거래일 동안 내내 사들였다면 우리가 시끌벅적한 하이브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이 외국인들은 이 JYP를 보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로 보면 7배 정도나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자금이 몰리는 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것도 있고 또 올해 실적 전망도 장밋빛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SM 인수를 포기하게 되면 다음으로는 JYP 엔터를 물망에 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최근 사우디 국부펀드에 자금을 투자받아 실탄이 많고 이를 유치할 당시 적극적인 M&A 의지를 나타낸 바 있기 때문에 만약 SM을 인수하지 못한다면 JYP로 가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